안녕하십니까. 선상화담입니다. 지금 법원도 그 김명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원도 지금 뭐 지역주의의 감정에 사로잡힌 법관들이 많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준석 가처분권을 해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뭐 뭔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준석이라는 인간을 더 우파들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 정말 나쁜 인간 이렇게 오히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우파,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편은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국힘당 안에 그자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 뭐 하태경이라든가 이런 인간들. 저는요, 제가 하태경 사주 푼 게 여러 번 있는데, 항상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힘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갈 정도예요. 결코 이것이 황교안 옛날 전 대표의 무능함이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제가 황교안에 대한 그 사유 동영상 푼 게 또 있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얼마나 무능했으면은 그 바미당 출신의 그 하태경한테까지도 공천을 줬겠냐 이 얘기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확실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힘당 안에서 전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이번에 어쨌든 원전 수출에 또 기폭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가 말아먹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파가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부채를 무려 1,000조를 만든 문재인. 그 문재인이 아직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빨리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혐의점이 있다면은 확실한 처벌을 해야 된다. 물론 불법 사실이 있을 때는 확실한 처벌을 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꼭 이준석이가 미꾸라지 새끼 마냥 날탕을 친다 이 얘기예요. 쓸데없이 자기 운을 깎아먹고 있다. 자기의 생명줄을 그만큼 올가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힘당에서 재판부 판결문에서 가처분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게 있다면은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말해서 뭐 규정에 문제가 있다, 당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꾸고 개정을 하고 다시 비대위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만들어진 비대위 한에서만 집행 정지인 거지. 국힘당에서 새로 당원 문제된 걸 보완을 해서 새로 비대위 만들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대위가 바로 당대표 선출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이준석이가 당을 복귀한다 어쩐다 뭐 개소리 멍소리 뭐 거기다가 뭐 무슨 어떤 조선일보에 무슨 정신 나간 인간은 이준석이를 품어야 되지 않겠냐 뭐 비상을 삼는 마음으로 진짜 개소리 멍소리예요. 진짜. 저는 그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사실은.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제 뇌피셜로는 그게 제정신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보면요, 조선일보나 이준석 편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과연? 반드시 거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안에 숨은 스토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든 스토리가. 뭐 이렇든 저렇든 이준석이 우는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내 재기 자체 불가능하고 이준석이가 더 발버둥 치고 가처분 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역사적 판결 냈다 어쩌고 저쩌고 할수록 정치 세명은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뭐 틀림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이 정치 세명 이어줄 수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어요. 빨리 가서 그 호남 지역에서 공천 받고 나오는 게 유일한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가 저렇게 날뛰는 데는 분명히 배우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 배우가 과연 누굴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추측에 맡기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배우 탤런트 중에서 최근까지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74세인데도 불구하고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에 대한 사주 풀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최불암 씨 사주 풀까 해요. 최불암. 여러분들, 최불암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별다른 사고 없이 굉장히 무난하게 살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불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김수미 씨 사주 좀 풀도록 하려는데, 요 사주 딱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김건희 씨랑 좀 약간 유사한 느낌이 들죠. 자, 김건희 사주, 임자년, 그쵸? 무신월,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 병신,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제발 좀 행보를 좀 조심하고, 짜증은 나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병화일주는요, 설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대는 게 바로 병화다. 나대는 게. 이 보시면은, 김수미는 기축년, 임신월, 병신일생이고, 김건희 여사는 임자년, 무신월, 병신일. 뭐 비슷거리 하지 않습니까? 병화에 신금, 병화에 신금. 그러면 일단 김수미 씨 성격이나 김건희 여사 성격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보시면 요건 무토가 바로 옆에 있고, 요건 기토가 있고, 임수 있고, 임수 있고. 유사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나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부인이 되는 바람에 지금 뭐 나름대로는 괴롭겠죠. 자기 성질대로 지금 자기 성격대로 살지 못하니까 괴롭지만, 올해가 이민년 인신충이지, 내년은 묘신이지, 내후년은 사신형이죠. 구설 들어오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괴롭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답이다. 가만히 있는 게. 계속 구설을 만들면은 결국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짐이 상당히 될 거예요. 짐이. 제가 김건희 여사 사주 처음 풀 때는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아마 이걸 제가 정사일주로 풀었을 거예요. 네? 임자 이렇게 정미 뭐 이렇게 아마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양력이고요. 이건 음력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김건희 여사 사주 딱 풀 때 이렇게 푼 게 아니고 이렇게 풀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하면서, 요렇게 되면요 아주 조용하고 내조 잘하고 남편 출세하고 이런 아주 다소곳한 그런 사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궁합이 좋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 사주보다는. 이 사주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겨 먹으려고 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경진일인데 병신이 옆에 붙으면 병경축으로 눌러버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하는데, 최초로 푼 김건희 여사 사주는 제가 눈 딱 감고 양력생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는 이제 음력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보시면요, 그 유명한 사주 유튜버들 보면요, 이런 사주를 내세우면서 엄청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거든.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시끄러우니까 뭐 이렇게 좋겠습니까? 운에서 계속 인신충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위의 사주는 좋죠. 자, 그래서 이제 김수미 씨와 김건희 여사가 비슷한 사람이다.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대통령 영분이고 여기는 배우인 거예요. 배우는 구설을 먹고 사는 게 배우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인신충이 오든 묘신이 오든 사신이 오든 제가 볼 때 배우 생활에는 또 다이내믹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MBN에서 탁재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상민, 셋째 장동민, 이런 또 프로그램이 히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요, 처음에 무인도를 가요. 무인도. 이런 식으로 김수미 씨는 이 인신충이 구설보다는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분주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에 따라서 운이 해석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히 아셔야겠다 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김수미 씨
전통적인 배우 김수미 사주를 풀어본다면은 김수미 씨가 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못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돌이켜보면 그때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쵸? 지금은 해야 돼도 그 어린 나이에 18, 19, 20에 집이 가난해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과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운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게 요게 유금 술이 되면요. 이게 재성이 되는데 이 사주는 병화 신약 사주예요. 병화 신약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쓴다. 목화로 쓴다. 근데 이 재성이 귀신인 거야. 신약하니까. 근데 재가 또 왔어. 그럼 뭐죠? 이거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1살부터 21살까지 가난했다고 보면 돼요. 가난하게 살았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명리학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21세까지 가난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술에서 이 술이 또 엄청 나빠요. 술이 이 신이랑 붙어서 금을 살려주고 재성을 살려주고 또 한편에서 축술이 돼서 이게 또 구설이 되는 거예요. 구설이.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축술이 오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등록을 포기했다. 그 당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을목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주에서 귀신은 기토도 귀신인 거예요. 을목을 하면서 을기충으로 기토를 딱 때리니까 귀신을 딱 충하니까 좋은 일이 발생했죠. 어떤 일? 보시면 21살에 탤런트로 데뷔를 한 거예요. 기적같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등록 못한 그 상황에서 방황을 했겠죠. 그러다가 탤런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연을 가진 배우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난해서 힘들어서 등록을 못했는데 천우신조로 탤런트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김수미 씨가 지금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전원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용이 엄마. 전원일기에서 김수미 씨가 데이트를 쳤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눈에서 한번 제대로 딱 잡아버리면 그 좋은 눈에서 제대로 한번 확 발휘해버리면요. 그것이 평생 먹이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 먹이 살려준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일이 올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맥시멈하게 달려가서 그걸 움켜쥐어야 돼요. 그걸 움켜쥐면은 그 다음 삶에서 나쁜 운이 오더라도 내가 여기서 많이 그 잡아놓은 행운 때문에 그 행운을 그 나쁜 운에서 조금씩 써나가면서 버텨나가는 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운에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잡으면 그 다음 나쁜 운도 이 좋은 눈에서 잡았던 그 어떤 저축으로 인해서 커버가 된다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김수미 씨가 32살 전원일기에 대박을 쳤어요. 그 대박을 친 게 그다음부터 욕쟁이 할머니가 되고 그 컨셉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때 한 번 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 탤런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탤런트 보시면요. 70 넘어 살다 보면 많지 않아요. 현직에서. 이게 바로 이 전원일기 덕인가요? 전원일기 덕이다. 네? 한때 꽃같이 이쁜 그 청춘 스타도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다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같이 삽시다 보면 뭘 느낍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같이 살면서 그냥 애환을 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수미 씨는. 그게 이 가장 이 좋은 운 좋을 때 바로 언제다? 32살이 병화운이에요, 병화 여러분들. 병화 신약이니까 최고로 좋은 운은 뭐다? 비겁 병화가 올 때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병화가 딱 오면서 어떻게 했다? 평생 먹고 사는 계기가 됐다. 설사 그 다음 운이 나쁘더라도 이 병화 하나로 일단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된 거예요, 평생. 그리고 이 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임수가 남편인데 남편이 임병충이에요. 김수미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MBN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짜 이혼 여러 번 할 건데도 내가 뭐 친정엄마 말대로 그게 생각나서 이혼을 안 했다는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주가 임병충이라서 신랑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정한 남편이다. 남편 복이 없다고 봐야 돼, 김수미 씨는. 예, 남편 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남편과 이 사람의 궁합이 그래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자, 다시 한번. 이혼수가 있을 때, 여기처럼 이혼수가 강할 때는 남편과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혼수가 있다 하더라도 궁합이 좋은 상대를 만나면 이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한 남편 만나서 고생을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요 병화에서 한참 그 끝발 날린 다음에 이 자아대운에서는 가정적으로 좀 불행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신자수국으로 남편의 균이 너무 강하니까 막 부부간의 불화가 좀 심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화죠. 정화는 정이 한목이 돼서 용신목화로 또 내린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문제는 축이에요. 축이 오면은 토생금으로 이 병화를 더 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재성이 더 강해지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시어머니가, 이 김수미 씨 시어머니가 김수미 씨 연구 출연하는 포스터를 붙이다가 김수미 씨의 그 소유 차량 BMW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께서 그 차로 인해서 별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그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냐? 1998년에 무인년, 여러분들. 무인년. 참고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무인이면 어떻게 된다? 인신충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수가 있는 거예요. 차사고 수. 차사고가 있는데 내가 다친 게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차사고가 된 거예요. 이게 인신충 이렇게. 여기 인신충 뭐다? 부모, 여기 인신충 뭐다? 내 쪽. 그래서 이 축에서 시어머니가 김수미 씨 소유한 BMW 차량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입장 밖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98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남편하고의 문제는 또 좋았겠습니까? 네? 아주 안 좋았겠죠? 98년도. 그래서 김수미 씨가 하루 답답해가지고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해서 2004년도에 BMW 본사에서 아마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가 막히죠? 여기 어릴 때 가난해서 등록금 포기하고 31살 을목이어서 기토를 충하면서 때려주면서 기토가 귀신이 깨지면서 탤런트 데뷔하고 병화대운에서 전원일기에 일용엄마로 나와서 데이트 찾고 욕쟁이 할머니란 그 어떤 캐릭터를 구사해서 평생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축에서는 축신, 토생금으로 오히려 귀신인 이 금을 강하게 하면서 물까지 강해지니까 거기다가 그 해가 뭐다? 인신충으로 교통사고 수가 딱 생겨서 원래 인신충은 역마충이라 해서 교통사고 수도 돼요. 그래서 인신충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떠나는 게. 어쨌든 인신충에서 월지 인신충이 나면서 시어머니가 김수미 씨 차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것도 굉장히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이 50에 충격을 받았다 봐요. 충격을 엄청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에서 한번 잡은 그 힘으로 여지껏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 지금 74세니까 이제 진토대운으로 살짝 넘어왔어요. 진토대운으로 경진에 넘어가니까 대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세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세운이 좋아서 대운이 안 좋더라도 세운이 좋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대운 안 좋고 세운 좋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건강 쪽은 제가 볼 때 81세에서 85세 사이가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주는 금이 강하고 물이 많아서 제가 볼 때 신장 방광 그 다음에 비뇨기 쪽하고 그리고 이 위, 장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목이 하나도 없어. 목이 하나도 없는데 목이 없다는 건 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 금이 태양한 거는 폐나 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운이 좋을 때는 큰 문제 안 되다가 내가 운이 기울 때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마 건강을 조금 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 진에서는 건강을 좀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병화가 토를 바라보니까 화생토로 빠이죠. 그러면 이게 요리 실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관이 발달을 하니까 이 상관의 힘으로 연기를 잘하고 또 이 상관의 힘으로
요리 솜씨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상관의 힘으로 사업적인 자질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병충이니까 병화가 옆에 편관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세다. 그리고 병화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자기 생각을 얼굴에 그냥 드러나 있어. 얼굴에 급하고 어떨 땐 좀 이렇게 강한 직선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최불암